네, 안녕하세요. 기준입니다.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구도 변경에 대해서 먼저 그 일부 첫 번째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그 기사회생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실패한 사업장 있죠? 예, 조합원들이 안 모여서 또는 뭐 조합 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제 조합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 성공한 좀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그런 부분을 알기 전에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 추진 절차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.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요. 공개 모집한 다음에 설립인가 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하고 착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하면서 뭐 준공 내고 청산하는 크게 요렇게 좀 과정이 있는데 우선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내기 전에 창립총회를 하죠. 요 창립총회는 이제 그 조합장도 뭐 선정을 하면서 각종 이 조합에 대한 규약을 다 선정을 합니다. 기타 안건도 다 통과를 하는데,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실질적인 조합에 관련된 그 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규정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, 그냥. 예, 정해지고 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창립총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죠. 자, 그러면 조합이 지금 왜 못 가냐 대부분 여기서 거의 스톱이 돼 있는 현장들이 많을 거예요. 여기서. 자, 요거는 뭐냐면 그 토지 확보를 못 했거나 그쵸? 그러니까 토지 작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또 조합원이 안 모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주택 건설 토지에 대해서 95%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또는 토지를 100%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단순히 뭐 토지 확보를 못 해갖고 못 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95% 이상 확보도 했고 또는 100%다 확보를 한 다음에 조합으로 토지 소유권을 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소유권을 갖고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. 그런 현장들이 이제 그 사업구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토지 확보를 95% 이상을 했는데도 실패를 한다? 조합사업이? 이게 왜 그러냐? 자, 거기에 대한 그 실패 이유가 있어요. 자, 실패 이유는 우선 그 조합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과 조합원이 있죠. 예, 이 삼각구도에서 가장 큰 신뢰가 깨진 겁니다. 예,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. 왜 깨졌냐? 자, 조합과 조합장 간에는 서로의 무슨 이제 이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왜냐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아놨어요. 그러면 이제 뭐 조합장이 사실 이 업무 대행사와 이렇게 좀 업무 대행사 업무하는 거에 좀 견제도 하고 이렇게 또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업무 대행사는 업무 대행사 나름대로의 뭐 이권을 좀 따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조합장은 조합장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유직격인 분들이 좀 조합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뭐 형동생 하면서 이 사업권에 대해서 뭘 달라 뭐 이렇게 좀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. 물론 그렇게 조합장의 그런 청탁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 간에 이런 사업권에 대한 분쟁이 좀 있을 수가 있다. 그럴 수 있고. 그 다음에, 최근에는 그 주택법 개정이 돼서 많이 투명해졌지만, 그 과거에는 업무 대행사가 그 조합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합니다. 안 하고,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돈 갖다가 뭐 광고비라든가, 뭐 조합원 모집 수수료라든가, 기타 뭐 각종 뭐 토지 용역비라든가 좀 불필요한 돈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,000만 원 나가야 되는 거를 뭐 2, 3천만 원 낸다든가 그러니까 시세에 안 맞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나가면서 이 조합원과 업무 대행사 간에 이런 불신이 또 생기는 거죠. 뭐 조합원이 뭐 요청하면은 그런 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합장과 조합원하고도
이 마찰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. 분쟁이. 이런 분쟁 때문에 토지가 확보됐는데도 이게 못 가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뭐 어디 가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가는데, 예를 들어서 뭐 분담금이 좀 발생이 됐어요. 근데 이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모집할 때는 분담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지, 뭐 입주 때 뭐 돈 1억씩 뭐 몇 억씩 뭐 분담금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뭐 오진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절차상이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인지가 되고 있으면 사실 분담금 부분을 감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일부 조합원들은. 물론 이렇게 뭐 인정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뭐 요즘에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변 시장 여건상 좀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시공사 입장에서 좋은 브랜드를 넣다 보니 뭐 그 브랜드 값을 더 달라 어쩐다 그러면서 시공비가 비싸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 관계가 돼 있어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조합장이든 조합원들이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, 그런 거를 업무대행사들이 불투명하게 이렇게 좀 그 철회했던 업무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뢰가 깨지잖아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이 땅이 다 돼 있더라도 안 돼요. 이런 사례가 실적으로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뭐 다음 편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절대 이 토지 확보가 95%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합니다. 예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 두 번째는, 자, 이 땅이 있죠. 자, 이 땅에 대해서 토지 계약을 100% 하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100% 했어요.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조합원 모집이 안 됐을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는 조합과 조합장과 뭐 조합원들 간에 굉장히 뭐 신뢰도 좋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이제 뭐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이 편견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게 뭐 불안하다 어쩐다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안 모이면 아무리 땅을 뭐 토지 브릿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조합 앞으로 이렇게 뭐 다 갖고 간다고 그래도 조합원이 안 모이면 갈 수가 없어요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은 제가 이제 기준은 지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서울 쪽은 뭐 토지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다 받아오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, 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값 쌉니다. 예, 싸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합 앞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. 대신에 뭐 대규모 단지는 아니고 한 300세대 이하라든가 뭐 500세대 이하 정도,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 정도의 그 소규모 단지겠죠. 예,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이 안 모이면은 이 사업은 토지를 다 떠와도 못 간다. 예,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어요. 뭐 나고 50% 이상 모집을 하고 토지도 갖고 왔지만 평균적으로 그 시공사가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착공을 들어가려면 보통 최소 80% 이상, 80에서 85% 이상, 뭐 90% 이상도 얘기하는 많습니다. 메이저들은. 근데 최소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% 이상의 조합원 모집률을 요청을 합니다. 예, 요청을 해서 그런 조합원이 기본 공급 세대수의 80% 정도 이상이 모여줘야 이제 시공사가 착공을 들어가는데,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원이 그 지역민들이 많지도 않고 그 조합원 한 명, 두 명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세대로 공급을 한다. 그러면 80%면은 240세대잖아요. 240명 조합원 모집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80명을 모집이 돼 있다. 그러면은 그 나머지 뭐 60명, 그러니까 뭐 50명,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게 또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또 시공사 바뀌고 또 무슨 금융비 더 나가고, 왜냐면은 조합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소유권을 갖고 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이자는 나갈 거잖아요. 네, 그런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금융 비용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거 나중에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 이런 현장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95% 이상이 돼 있다 그래도 이 조합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현장을
이제 그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구도 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다음 편에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